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녹화하다가 분량을 좀 하나 날려먹어가지고 거의 한 20분 떠들었는데 그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 시간이 또 늦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뭐 할 거 없죠. 오늘 주식시장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확인되고 뭐가 붕괴되면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이 올랐다라는 게 어젯밤의 내용입니다. 그죠? 1.2%씩 올랐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전 종목 다 올랐다. 그죠? S&P고 나스닥이고 전 종목 다 올랐고 5,700 종목 상승하고 1,500 종목 하락하고 전 종목 다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제 위험자산들이 많이 랠리를 줬으니까 위험자산 선호, 그죠?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안전자산 버리기, 안전자산 회피, 뭐 이런 모습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오르고 달러는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채권 팔고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거고, 그죠? 채권 팔았으니까 채권 금리 올라간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채권, 뭐 유로화,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거 없고, 특별히 해야 될 거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이번에 그 어떤 여기 있는 정고점 자리를 넘는지 뭐 12월 9일날 만들어놨던 정고점 자리를 넘는지 뭐 이런 여부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죠.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뭐라 결론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진짜 제대로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튼간 그 어젯밤에 말씀드린 거 FOMC에서 오늘 뭐라고 할지 그런 부분 좀 주목하시라. 양적 완화할지 양적 긴축할지 가이던스를 우리한테 제시해 줄 건데 그 가이던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할 거냐 긴축을 할 거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에 그 연준이 뭐라고 하느냐에는 앞으로 긴축할 거다 앞으로 완화할 거다라는 힌트가 담겨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또 미국 옵션 만기, 미국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이 만기주 앞두고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기 앞두고 주식시장 떨어뜨리면은 매수 포지션 잡은 사람들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만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미국 시장에서 특별히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12월 9일날 정고점 이거 넘어가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요즘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 11월 9일날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죠. 11월 9일날 12월 말고 11월 9일날이 결과적으로 그 미국 대선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날이기도 하고 또 백신이 개발돼서 나온 날이기도 하고 그게 11월 9일날인데 11월 9일날의 고점을 지금 살짝 넘겨놓은 상황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비리비리 하고 있다. 레벨업을 11월 9일날 고점을 넘어가면 엄청난 레벨업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비리비리 하고 있다. 그죠? 최근에 뭔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이 이제 사실상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께 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깝깝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날이었겠죠. 왜냐? 어제 선물이 362 붕괴시켰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보합 마감했죠. 기대감이 엄청나요. 거기다 더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이 1%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개인들 상승 쪽으로 보기 딱 좋겠죠. 그죠? 상승 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좋았을 날일 텐데, 보시다시피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날들이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날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아침 같은 날도. 하방 보시는 분들 상당히 속 쓰렸었던 날일 수도 있는데, 상승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날일 수도 있고, 보시다시피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실망감이 과하면은 또 그쪽으로 잘 안 보내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하는 날 아니겠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젯밤 리플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은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내가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그
야심찬 꿈을 갖고 들어오는 곳이 이 바닥인데,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투기의 장이란 말이죠. 물론 뭐 투자다 어쩌다 저쩌다 뭐 좋게 말은 하지만은 요즘 시장을 보면 아무튼 좀 투기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투기성이 많은 그런 곳이다. 이 투기의 베이스는 근데 뭐다? 사람 심리가 깔려 있는 거다. 사실 주식의 가격이 매일매일 결정이 되는 게 서로 사람들 간의 합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 어떤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생각들을 밑에 깔고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수백 년 동안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은 바뀔 수 있어요. 디테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들도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일들,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받아내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디테일 정도. 그런 디테일은 좀씩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버블이 뭐 이만큼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은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똑같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게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수백 년간 바뀌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논리라고요. 기본적인 논리.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주식이 움직이는 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합의이고, 사람들이 어떤 합의를 하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의 좌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죠? 어떤 기분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람의 기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의 심리는 옛날 인류 초창기 때 뭐 고대 이집트 문명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똑같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다. 옛날에도 몇백 년 전에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 명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건 사실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공포에 질렸을 때, 그죠? 사람들이 모두 비관론에 빠졌을 때 주식 사고, 모두가 환호하면서 위쪽을 바라볼 때 주식 팔아주는 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이거 항상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디테일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옛날에는 뭐 조정이 요만큼만 나오고 이렇게 갔었다면, 요즘은 개인들이 똑똑해졌으니까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번 11월 달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이랬다고 생각해요. 완전 아래쪽으로 내리 꽂아놓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모습들. 이런 디테일은 좀씩 바뀔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식이 비싸면은 세상이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명제, 이런 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래서 그 재료만 바뀌는 거예요. 재료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대장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반도체가 좋고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주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때는 차화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자동차하고 화학하고 정유가 좋아서 주식이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옛날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뭐 증권주, 건설주, 뭐 해운, 조선 뭐 다양하게 좋았었죠. 뭐 이런 친구들. 그때는 이런 재료, 11년 이런 재료, 뭐 2018년엔 이런 재료. 재료만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결과적으로 다 이 투매를 만들어내고 다 이 오버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만의 좀 시장을 보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주식시장은 몇백 년간 똑같았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기본적인 거,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버슈팅 지금 나오고 있다, 오버슈팅 나오고 있고, 이 정도가 과하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버슈팅 나오고 나면 또 다시 투매가 나와야 된다. 오버슈팅은 투매를 잉태하는 법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젯밤에 리플도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금리에 관한 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FOMC 밤에 있고 하니까 금리와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드려보자면요.
오래간만에 기준금리 차트나 한번 띄워놓고 보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기준금리 차트는 항상 이렇게 즐겨찾기에 전 저장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위기는 어느 때 왔냐면요, 이게 이제 미국 역사적인 기준금리 차트인데, 보시면 항상 위기는 이런 때 왔어요. 주로 이런 때 왔어요.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기 이렇게 기준금리 차트를 잘 보세요. 최근 한 몇십 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30년 정도를 놓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기준금리 차트들을 잘 보시면 언제 무슨 위기가 생겼냐면은,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금리가 쭉 오르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길 때 무슨 일이 생겨나요. 금리가 인상되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97년, 98년 금리가 옆으로 길 때 한국이 IMF 왔었죠. 또 그리고 2000년 IT 버블 터질 때 금리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잠깐 플랫한 구간이 있죠. 플랫할 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나오고 금리가 떨어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몇 년 동안 금리가 오르다가 플랫한 구간에서 위기가 터져가지고 금리가 떨어진 거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금리가 한 몇 년 동안 올라가다가 플랫한 구간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터져갖고 경제를 죽여버렸는데, 아무튼 정말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금리가 플랫한 구간에서 나타나느냐. 정말 이게 어떤 절대자가 이렇게 우리의 주식시장을 통째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누군가 있는 게 아니냐,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하필 이런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진다라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금리 인상하다가 옆으로 플랫한 구간에서 위기가 보통 터져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이 다음 구간이 이제 좀 약간 아리까리해지는 건데, 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저의 인식은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약간 노리끼리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분을 지금 연준이 지금 불황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불황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불황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 더 지속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아무튼 2017년, 18년에 쭉 오르다가 플랫했다가 지금 먼저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원래는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0이기 때문에 더 내릴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이 금리가 뭐 지금 2% 3%만 됐었더라도 연준은 더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미 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는 내릴 수가 없는 거고, 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불황기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불황기 중에 이제 주식이 이제 버블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 사실 금융위기는 이미 왔죠. 금융위기는 왔는데 주식시장만 지 혼자 따로 가는 거지. 이미 어떤 위기는 왔어요. 어떤 불황은 왔는데, 그래서 회복하기 힘들다. 왜냐? 특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몸을 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위험 감수를 많이 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확 경기가 회복된다 위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내렸으면 좋겠지만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으니, 아무튼 뭐 금리는 계속 0으로 유지가 되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튼 앞으로 이제 위기가 더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기도 해요. 이렇게 금리 올랐다가 옆으로 금리가 플랫하고 나서 금리가 푹 떨어졌죠. 이렇게 된 거에서 이미 위기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위기는 지금 플랫하다가 다음번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위기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여기서 이미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뭐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에는 약간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다음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 위기가 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게, 다음번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어떤 또 경기가 또 회복이 돼서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식시장이 더 대세 상승을 이제 꾸준히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건데, 참고로 한 2에서 3년 동안 지금 금리가 제로로 간다고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연준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재정 부양책도 필요하고 뭐 어떤 완화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니네들이 노력해라, 계속 완화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려면 최소 몇 년 걸린다는 거죠. 2, 3년.
2023년인가 2022년인가 금리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2에서 3년간 더 주식이 올라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요. 근데 이미 그게 좀 주식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바닥인데, 투매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버슈팅으로 끝나는 건데, 이 기울기라든가 뭐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거 뚫고 나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2,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2, 3년 동안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쌓는 구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이 체력을 쌓은 게 아니고 체력을 다 진을 빼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다 진을 빼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런 좋은 일까지 이미 주식시장에 다 선반영이 되어버렸다. 주식시장이 더 가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주식시장이 더 싸고 이래야지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런 랠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었으면 이런 의견에 동조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미 주식시장이 이미 뭐 이런 상황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미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때 위기가 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금리가 이미 0인 상태인데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회복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 어떤 불황기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이 경기 선행지표인데 선행지표가 너무 과열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 2, 3년 더 오른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벌써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주식을 더 올릴 건데, 삼성전자를 매집도 별로 하지 않고 폭등을 시키며, 나스닥 지수를 그렇게 폭등을 시키며, 애플을 폭등을 시키며, 테슬라를 폭등을 시키냐고요.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도주는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하고 뭐 FANG하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인데, 주도주를 앞으로 2, 3년 동안 더 해먹기는 너무 레벨적 부담이 크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가격 부담이 크다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어떤 지표는 어떻고 장단기 금리차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금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렸죠. 너무 좀 대충 지나가서 그런가, 하여튼 궁금하시면은 저 리플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몇 번 정도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아무튼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뭐 이런 걸 봐도 뭐 좀 그렇다, 그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경제 예측을 하는 가장 좋은 지표였는데 말이죠.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월봉인데요. 보시다시피 확대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이 장단기 금리차 내려오는 건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확대되는 구간에서 무슨 시장 변동성이 터지고 안 좋은 일들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2008년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여기서도 주식시장이 겹쳐보면 되겠죠. S&P 겹쳐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 제로에서부터 장단기 금리 살짝 올라오는 구간 안에서 버블 만들어냈고, 일정 레벨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게 결과적으로 버블이 꺼지지 않았냐 이거죠. 장단기 금리차 올라가는 와중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금리 인식했던 거 있잖아요. 쫙 올라오다가 기준금리가 플랫되고 여기서 다시 뭐 떨어지면서 위기가 오고, 이런 얘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겹쳐서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저쩌고 되고 이 와중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8년하고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은 게, 장단기 금리차 제로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역전 한번 되고 나서부터 버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리라든가 금의 비율 이런 거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장기금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장기금리 아니면은 연방 기준금리 말고 실질 시중금리 이런 게 올라가면, 지금 안 그래도 부채 많은데 이거 좀비 기업들 어떡하냐, 벌써 중국의 무슨 회사들은 다 쓰러지고 있다는데, 그죠? 유럽은 이미 낙아웃된 지 오래된 거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장단기 금리 차하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 기준금리 부분하고 이런 주식시장의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이 3요소 정도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제가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은 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요. 분석 방법 간단하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보세요. 미국 3년물 아니 참 미국 3개월물 국채금리인데요. 3개월물 국채금리를 여기다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월 국채금리가 미국 기준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3개월물 금리를 미국 기준금리로 만들어 놓고 보시고, 기준금리라고 해놓고 보시고, 이 파란색 선은 장단기 금리 차고요. 빨간색 선은 주식시장이니까 이거 보시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세상 거의 뭐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건 다 뭐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다 이해하시면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주식시장 80%는 이해가 됐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뭘 보셔야 되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던 구간, 장단기 금리차 다시 벌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 사이에 주식시장의 이 와중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분석도 괜찮을 수 있겠죠. 뭐 장단기 금리차 0이 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불안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구간들, 아이고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 좀 불황이었죠, 그죠? 월봉상 27봉.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그랬죠. 장단기 금리차 0부터 해서 어떤 불황 바닥까지 해서 뭐 27봉 정도, 그죠? 27개월 법을 만들어서부터 꺼지는 데까지 27개월, 뭐 대략 그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월 정도 진행됐다, 그죠? 보통 27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내년 1년 정도는 또 뭐가 남아있죠.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계속 지금 불황의 신호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불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버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초부터 인버스 올해 팔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심히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서 잘 비교해 보시고요. 여기서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떠오르시면 정말 좋은 거고, 잘 안 보이시면 계속 보세요. 뭔가 보일 때까지 벽에 인수해서 붙여놓고 계속 보세요. 아무튼 오늘 좀 잡다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녹화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아침에 녹화했던 거 한번 날려먹어서 그래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